네, 앞으로입니다. 최근에 그 시황 관련 영상을 좀 많이 찍습니다. 원래 하루에 하나씩 뭐랄까요, 좀 종목을 좀 적으면서 뭐 종목 이야기도 하고 전략을 좀 드렸었는데 뭐 10월 접어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종목이 분석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물론 뭐 지금도 제가 어제 한번 봤더니 연중 신고가 딱 세 종목 있더라고요. 예, 연중 세고가가 세 종목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신규주고 신규성 옵티판 같은 주식이었는데 당연히 차트가 세 개밖에 없으니까 신고가죠. 네, 그래 보는데 가장 지금 많은 관심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과연 바닥이 언제일까? 그쵸? 바닥이 어디일까? 그게 이제 같은 내용인데 언제 반등할까? 뭐 같은 내용이죠. 뭐 바닥을 쳐야 반등을 하는데 제가 조금 예전에 영화 활이란 영화를 좀 패러디 해봤군요. 예,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죠.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바닥이라는 거는 저게 바닥이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바닥이 지나간 그 지점이 지나간 지점입니다. 지나간 지점이 바닥이 되려고 그러면은 반전 시그널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10월 한 달 동안은 배경화면을 이렇게 단풍을 해놨습니다. 사실 조금 11월 달에는 아마 색깔이 바뀔 건데요. 참 장은 단풍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람은 계산하지 않듯이 하락폭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빠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피보나치 수열도 있습니다만은 되돌림이란 게 있잖아요. 주식에는 많은 수치적인 보조 지표가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동도 있고 피보나치 수열도 있고 계산은 합니다. 대신 이제 참조만 한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주식의 가장 상승과 하락의 가장 키포인트는 사야 오르죠. 네, 팔면 내리는 건데 사는 거와 파는 거가 비등비등하면 주가는 보합이고 사는 쪽이 조금 우위면 주가는 상승을 하죠. 또 파는 쪽이 조금 우위면 주가는 하락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일단 파는 쪽이 전체적으로 시장도 높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좀 확인할 것 같고요. 그러려 그러면 지수가 갑자기 빠졌기 때문에 최소 단기 세력들은 어느 정도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이제 오르려 그러면은 매도하는 친구들이 매도를 안 해야 돼요. 차익 실현 욕구든 손절 욕구든. 근데 지금은 손절 욕구니까 시장의 관점에서는 올선 올라와야 됩니다.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씩 조금씩 찾아보시자고요. 네. 일단 뭐 어쨌든 간에 지금은 미국도 같이 빠졌기 때문에 미국이 예전에 우리처럼 빠지지 않았을 때는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네, 미국이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미국도 같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25,000선만 오면 됩니다. 25,000선이 이게 이제 1차 급락이었고 되돌림이 나왔고 지금 2차 급락이잖아요. 근데 1차 급락과 2차 급락에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는 급하게 빠졌는데 2차 급락에서는 잘 보시면 계속 5일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윗꼬리도 많고 아랫꼬리도 많죠. 이 말은 저가 매수도 있고 올랐다가 때리는 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가 만약에 다우지수가 25,000을 안착할 때는 상당히 강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25,000이 안착하는 시점은 일단 다우도 지금 보면 5일선이 깨져 있죠. 그래서 이제 지수 25,000도 중요합니다만은 5일선 안착하는 게 우선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은 7,300선이 되겠죠. 여기서 돌렸으니까 대략 7,300선까지 올라오면 됩니다. 어제는 이제 좀 멈출 수 있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근데 대신 이제 뭐 최근에 뭐 국채금리나 이런 거는 대외 변수는 이제 조금 그러니까 증시를 잘목을 잡을 만한 거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낮아졌기 때문에 조금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뭐 금값은 오르다 말 겁니다. 예, 그리고 유가는 어차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지금 유가 하락은 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란 제재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뭐 약간 하방 경직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걸 보고 있는데 이건 거의 안 보셔도 돼요. 대신 재수 없는 일본이 이렇게 지수가 5일선에 올라오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오늘 조금 일본 증시가 5일선에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이게 이제 바닥인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중국은 아직은 아니죠. 예, 중국 증시는 근데 사실 영향도는 조금 낮습니다. 중국은 계속 내부적으로 규제책을 엄청 완화하고 있어가지고 유일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 구매세를 10에서 5% 낮춰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사실 바로미터를 많이 안 봐요.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장 기준으로 보면요, 지수 관점에서는 제가 아까 계산한다는 거는 제가 어제 영상에 잠깐 올려놨었는데, 예, 요 하락폭하고 요 하락폭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있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은 언제든지 지금 2차는 전혀 의미 없어요. 그건 우리가 그냥 숫자로 말씀드리는 거고, 하락폭만 놓고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차트 설정이 로고 차트이기 때문에, 예, 로고 차트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 하락 비율과 이 하락 비율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같은 비율이 나왔는데, 지수가 올라가지고 여기가 이제 5일선이죠. 2040인데 가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요대로 마감해도 어차피 얘가 내일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1차적으로 아까 일본 증시 본 것처럼 코스피가 포인터도 중요합니다만은 요거 5일선에 올라오는지를 보면 돼요. 아직은 안 올라왔죠. 근데 내일이 되게 되면 이 친구가 빠지거든요. 예, 이 친구가 빠지기 때문에 아마 가만히 있어도 거의 5일선에 멈춰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5일선이란 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가격을 평균한 거잖아요. 검정색이. 근데 오늘은 이렇게 마감을 해서 지금 5일선은 여기 있고 2040에 있고 지금 여기 한 30포인트 이상 차이가 있는데, 이게 내일이 되게 되면 얘가 빠져버려요. 예. 내일이 되게 되면 너는 빠지게 되고요. 이 똑같은 거 여기 하나 생깁니다. 그럼 요 5개의 평균 단가이기 때문에 선이 훅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아마 5일선의 종가가 안착하는 시점이 뭐 제가 볼 때는 또 이렇게 개발학은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거의 가까워지고 있고, 그런 가까워지는 게 단기 저점에 뭐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다 보는 거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괴리가 좀 커요. 예. 근데 내일 이 자식이 빠져버립니다. 항상 포함해가지고 하나, 둘, 셋, 4개 봐가지고 5번째보다 얘가 지금 차이가 크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아마 5일선 650선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근데 티나지 않게 지금 시장은 조금씩 그래도 개인만 지금 쫄아있지 시장은 조금씩 반응을 합니다. 개인들이 압도적으로 지금 1조 이상을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확실히 이제 매도세가 지난주부터 조금 줄었어요. 예, 요때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때도 외국인들 얼마 안 팔았습니다. 요때 보면 뭐 1000억 전후 줄었습니다. 기관들이 많이 사고는 있는데 사실은 크게 믿을 건 못 돼요. 금융투자니까 거의 ETF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연기금이 최근 3일 동안 조금씩 사주는 점, 이런 게 조금 긍정 요인입니다. 연기금이 들어오면 투신도 보험도 같이 들어와요. 코스닥은 외국인 개인들이 한 2000원씩 팝니다. 근데 이 물량을 그래도 증권사들이 좀 받아주는 게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일선을 올렸습니다. 그쵸? 그러면 삼성전자는 현재 수준에서 4만원에 대한 단기 바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서 사는 사람은 손절선은 여기 잡으면 되는 거죠. 현재 수준에서 저게 바닥이야 생각하는 시점을 손절선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일단 오늘 그림을 보게 되면 5일선에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제 4만원에 대한 어떤 단기 지지력을 줍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예, 대략 한 6만 3천원 형성했던 가격에 대해서 신뢰도를 줘요. 이 21선 저항받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점이냐가 중요한 거죠. 셀트리온은 아직 그대로 힘은 잘 붙지 않았어요. 그쵸? 셀트리온은 아직까지는 이게 바닥이다, 21만 1,500원이 바닥이라는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조금 내가 만약에 셀트리온을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최소한 5일선 언저리에 왔을 때 그 힘을 보고, 얘는 일봉이니까, 예, 분봉을 보셔가지고 대략 아까 22만 얼마쯤 되나요? 5천원 되죠? 네, 그럼 한 분봉 15분봉 봐서 요 22만 5천원까지 왔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힘이 붙는다면 이제 여기 힘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보면 그때부터 때린 힘이죠. 하루, 이틀, 3일. 지금 미는 힘입니다. 미는 힘이기 때문에 섣불리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신라젠 같은 경우도 지금 감각적으로 주식은 감으로 사면 안 됩니다. 네, 지금은 전부 다 이렇게 5일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혹시 모바일로 보시든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5일선 기준으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5일선. 지금 제가 관심 종목을 좀 보여드리는데 일단은 이쪽에서 먼저 돈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문제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올라왔는데 이제 얘네들이 5일선은 왔습니다만은 추가 베팅에 이제 힘들어하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냥 적당히 버텨주면 됩니다. 이 친구들이 많이 안 빠지고 이 힘에서 한
상승폭이 한 30% 정도만 빠져주면 자금들이 다시 다른 쪽으로 돌아요. 셀트리온이 됐든 현대차가 됐든 아니면 이제 뭐 업종으로 들어가서 뭐 정권주에 좀 들어오든 조선주에 들어오든 이렇게 돕니다. 돌고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IT 대형주에서 먼저 1차적으로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그 힘이 오늘 상당히 좀 기관들을 등에 있고 세게 들어온다는 게 상당히 긍정 요인이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오늘 다시 5일선을 안착하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기 107,000원에 대한 단기 저점이 신뢰가 가는 겁니다. 이런 거죠. 조금 추가하면 내가 14만원에 5만원에 갖고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는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107,000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씩 힘을 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볼 때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조금은 이제 안정이 되는 거죠. 예, 현재 수준에서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별로 이제 뭐 이건 아직도 안정이 안 됐는데 현대차는 그렇게 투자 매력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다만 또 마찬가지.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물리신 분들은 얘가 저점이 돼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그러면 최소한 저점 대비 5일선에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금이 그런 것도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경협주들은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예, 지금 뭐 굳이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다 볼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시 좀 복기를 해보면, 예, 아마 내일 정도면 뭐 내일 개발하게 나오면은 안 나올 거라 저는 보고 있는데, 개발하게 나오는 데는 뭐 5일선 지지고 뭐고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분석할 필요가 없는데, 뭐 가만히 이대로 있어도 어차피 내일은 거의 시가가 5일선에 나오기 때문에 항상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그래도 5일선에 올라와야 된 수급은 아직 뭐 외국인이 이제 조금 멈추는 그림이 있으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고, 하여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도 옛날에 계산을 많이 했는데요. 올라갈 때는 계산해도 돼요. 올라갈 때는. 반등 대비 몇 %인데 내려올 때는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왜? 지금처럼 빠르게 내려올 때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요만큼 내려왔으니까 반등이야, 2000선은 지지할 거야,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지금 이 모든 코스닥의 월봉이나 이런 거는 진행형입니다. 이 꼬리를 어디서 만들어질지는 나중에 아는 거죠. 아직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쵸? 네, 모르니까. 물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으로는 현재 수준에서 거의 오늘 내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2차 반등이 나올 때는 절대 이런 반등 아닐 거예요. 세게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추가하면, 지금 무역전쟁하고 뭐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 하죠. 그거 아직 한 달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기 때문에 일단은 이 하락폭의 최소 30-40%는 무조건 돌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돌리는 첫 번째 시그널이 지수 5일선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당장 이 영상을 확인하고 뭐 내일이든지 지수가 5일선 이상 회복되면 오늘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저점을 확인해 준 것처럼 조금 더 이제 이 친구들이 이래 있으니까 그런데, 지수가 만약에 5일선에 올라오면 종목들이 아마 엄청 재미날 겁니다. 그거 한번 준비하시면서, 이미 물린 거 뭐 조금 안타깝지만은 좀 버티시면서 요 5일선 회복하는 날이 왠지 내일일 것 같은데 하프로였습니다.